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입니다. 오랜만에 언론인 여러분들 좀 뵙는 것 같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전북 완주에 있는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교육을 좀 다녀왔어요. 그리고 1월 1일자로 문화체육관광국장으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와보니까 1년 동안에 주변 환경도 좀 많이 바뀌고, 그동안에 제가 가기 전에 정책기획관을 했었는데 행정 환경도 좀 많이 변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발령된 부서에서도 저를 비롯해서 과장이 4분이 계시는데 3분이 바뀌고요. 모든 분들이 바뀌어서 차츰 하나하나씩 배워가면서 빨리 일들을 처리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준비된 자료를 토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4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우리 시는 문화 향유 기업 확대로 시민의 문화 갈증을 해소하고 문화 활력을 높이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습니다. 또한 관광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본청 내에 관광진흥과를 설치를 하고 또 문화관광재단 내에 관광사업실을 설치를 했습니다. 이를 통해 역대 최대 관람객이 방문한 세종축제와 수변상가 활성화에 대한 세종빛축제를 개최를 했습니다. 참고로 지금 12월 31일 기준으로 저희가 성과와 미흡한 점을 이제 평가 중에 있는데요. 사전에 주변 상가, 수변 상가 상인들을 대상으로 한번 면접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매출액이 평소보다 한 2배 정도 증가를 했다. 특히 한국방 같은 경우는 3배까지 증가를 했다고 하는데요. 이 결과는 나중에 데이터를 뽑아서 향후에 또 언론인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응다리가 지역문화 매력 백선과 대한민국 반방 곡곡에 선정되어 문화관광 자원으로서 가치를 인정받았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지난해 2월 29일에는 대한민국 문화도시 조성계획이 문체부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는 미래전략본부와 협업을 통해서 문화 영향평가와 지방비 확보 등 사전 절차를 이행을 하고요. 기존에 추진 중인 가치넓이 문화거리, 찾아가는 문화거리 등 문화도시 사업에 포함된 예비사업을 충실히 추진할 계획입니다. 올해 12월 문화도시로 최종 지정을 받게 되면 내년부터 3년간 국비 100억 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올해는 문화예술 분야의 외연 확장보다는 기존 사업의 질적 향상과 내실화의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문화체육관광국은 4가지 정책 목표를 중심으로 풍요와 품격의 문화예술 도시를 성공적으로 그려나가고자 합니다. 지금부터는 올해 추진하게 될 주요 업무를 4대 분야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생동하는 문화예술 창조 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도시의 품격은 시민의 문화 향유권이 얼마나 높은가, 문화예술의 환경이 얼마나 잘 갖춰져 있는가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올해는 일상에서 자유롭게 향유하는 문화 환경을 조성하여 시민의 품격 있는 삶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우선 아트 트럭을 활용해 시민을 찾아가는 문화거리를 통해 연간 60회 이상의 길거리 공연을 개최하고 공실 상가 등 유휴 공간을 활용한 전시와 공연으로 거리 활성화를 도모하는 가치누리 문화거리를 더욱 발전시키겠습니다. 지난해 시민의 큰 호응을 얻은 정월 대보름 달맞이 축제는 연날리기 체험 행사를 대폭 확대하고 다양한 전통 공연을 준비하는 등 우리시 전통문화 대표 축제로 육성하겠습니다. 특히 한글문화도시 정체성을 기반해 지역 대표 브랜드로 성장한 세종축제는 핵심 콘텐츠를 지속해서 발굴하여 전국적 축제로 발전시켜 나가고 올해 처음 선보인 세종축제도 한글 문화의 정체성을 접목해 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종예술의 전당에서는 시민의 문화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우수한 공연을 유치하고 문화예술회관 등 어린이, 가족 공연 등 시민 친화형 공연을 확대하겠으며 문화예술 기반 확충을 위해
지난해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한 예술의 전당 소극장과 문학관은 27년 준공을 목표로 지방재정투자심사 등 사전 절차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둘째, 미래를 선도하는 체육도시를 육성하겠습니다. 시민의 건강 증진과 여가 활동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며 생활체육 프로그램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습니다. 시민 밀착형 생활체육의 일환으로 생활체육 지도자 24명을 수요에 맞춰 적절하게 배치를 하고 읍면운동 무료 강습회를 10개 종목 90개소로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체력인증센터의 운영을 통해 맞춤형 운동 처방을 제공하고 세종 체력왕 선발대회와 체력 증진 교실을 운영하겠습니다. 연내에 36홀 규모의 금강파크 골프장과 사계절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반다비 빙상장을 개장하겠습니다. 앞으로 전국 대회가 가능한 체육기반 시설들이 확충됨에 따라 각종 대회를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체육 유도팀, 엘리트 팀을 창단하는 등 연고지 협약을 강화하고 종목별 우수선수의 발굴과 지원으로 국제 및 전국대회 우수 성적을 달성하여 시체육 위상도 높이겠습니다. 특히 27년 하계 세계대학 경기대회 조직위 종합계획과 실행계획에 연동된 추진관리의 로드맵을 수립하여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대회 준비를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종합체육시설 건립은 현재 우리시 여건을 고려한 현실적 대안을 마련하여 상반기에 타당성 재조사를 거쳐 사업을 발주하고 하반기 실시 설계와 함께 우선 시군군에 대한 착공을 추진하겠습니다. 셋째, 찾고 싶고 매력 넘치는 관광도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변화하는 관광시장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관광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문화관광재단과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관광산업이 자국기능 확충에 기여할 수 있도록 매력적인 관광자원의 발굴과 육성에 매진하겠습니다. 충청권 4개시도 공동 마케팅을 강화하고 한국관광공사, 관광협회 등과 국내 관광객 유치를 위한 관광상품 홍보동 공동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응다리, 낙화축제, 빛축제 등과 지역을 대표하는 야간 관광 콘텐츠를 활용도를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체류형 관광과 본목 상권 활성화를 유도하는 등 야간 관광 특화도시로 성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016년부터 추진해온 김종서 장군 역사 테마공원의 조성을 완료하고 충의 어울림, 생태 놀이마당 등 관광 콘텐츠를 보강하여 시민에게 개방할 예정입니다. 이로써 김종서 장군에 대한 역사적 재평가라고 해야 될까요? 재조명을 통해서 역사 관광 명소화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금강누정 복원과 정비를 통해 관광 코스를 정비하는 등 금강누정 섬유길 개발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민과 함께 가꾸고 즐기는 문화유산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문화유산의 예방적 관리를 위해 시와 소유자, 문화재 돌봄 사업의 유기적인 협력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문화유산의 훼손을 사전에 방지하여 문화유산을 보존하고 가치를 계승하겠습니다. 중부권 최대 공립박물관이 될 세종시립박물관을 올해 상반기 중 착공하여 세계적인 박물관 도시로 발전을 준비하고 건립사업비가 확보된 국립민속박물관은 차질 없는 이전을 위해 행정적 지원을 집중하겠습니다. 어린이 박물관 개관으로 인해 지역 내 소비 증대 및 지역 상권 활성화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국립세종수목원, 이응다리 등 대표 문화 관광 콘텐츠와 연계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근현대미술의 거장, 장욱집 화백의 생가 복원 및 기념관 건립을 위한 운영 방안 연구 능력을 토대로 운영 계획을 수립하고 연내 착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욱진 화백 문화 브랜드 사업의 일환으로 문체부의 문화재생 사업과 연계한 내판역 미술마을을 조성하여 예술인 창작 여건을 개선하고 시민의 예술 교육과 체험이 가능한 문화예술 플랫폼으로 육성하겠습니다. 우리 시는 올해 기존 사업에 대한 진단과 평가, 보완 발전을 통해 문화예술 사업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등 내실화에 집중하는 한편 지속 가능한 문화예술 콘텐츠 및 관광자원 발굴을 통해 독자적인 문화 브랜드를 구축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제4기 시정과 문화체육관광부 주요 업무에 시민 여러분과 언론인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지금부터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보 김주현 본부장님. 예, 안녕하십니까. 내일보 김주환입니다. 네 번째 보니까 이제 문화유산 도시를 만들겠다고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여기 보면은 세종 시립 그 박물관을 26년 개관 목적으로다가 이제 지금 하고 계시는데요. 여기서 보면은 그 연기의 향토박물관 그 하고 우리 세종시하고 지금 첨예하게 그 대립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네요. 그래서 연기 향토박물관 측에서 이렇게 유인물을 계속 우리 기자님들한테 줬어요. 그 유인물을 읽어보면은 시가 상당히 좀 뭐랄까요, 연기박물관에 대해서 좀 불합리한 방법으로다가 이거 인수한다라는 내용이거든요, 거의가. 근데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상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도 어제 이렇게 언론에 나온 걸 저도 이제 쭉 한번 살펴보고 상황을 좀 판단을 해봤습니다. 시립박물관이 이제 건립을 예정으로 되어 있고 이제 공사를 이제 진행 중에 있을 건데 그와 관련해서 연기 향토박물관에 유물들이 한 15,000점에서 2만 점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다 어떤 보존적인 가치가 있는 건지 그런 부분들은 현재로서는 알 수 없어서 해당 부서에서 감정 평가를 좀 해보자. 평가를 해서 필요한 부분들을 인수를 하고 이렇게 아마 그렇게 얘기가 진행이 됐었고요. 그러는 와중에 다들 아시다시피 이태원 참사가 몇 해 전에 이렇게 있었는데 그걸 계기로 해서 저희 시뿐만 아니라 모든 자치단체들이 산하의 공공기관들 점검을 좀 실시를 하고 미흡한 점이 있으면 개선 보완을 하는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두세 차례에 걸쳐서 연기 향토박물관에 미흡한 부분에 대한 개선 보완을 알리는 그런 안내 공문도 있었고요. 네, 연기 향토박물관은 기자님께서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이미 그쪽에서도 자료를 배포를 했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물관으로서 요건에 지금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요건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지금 수장고, 유물을 보관할 수 있는 수장고 그 부분이 지금 결여되어 있고요. 또 박물관 운영을 하려면 최소한의 인력이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학예연구사라든가 학예연구관이라든가 그 박물관은 제가 없는 거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어서 이런 부분을 좀 보완을 하라라는 공문들이 전달이 됐었고 그런 상황에서 인수인계 이야기가 나왔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또 행정에서는 시립박물관 아직 시기적으로는 인수인계를 받을 시간도 아니고 저희가 무상으로 인수인계를 받을 것도 아니고요. 감정평가를 통해서 그에 따른 보상을 할 필요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좀 약간 중단이 됐는데 박물관과 박물관끼리 이렇게 무상으로 추구하는 모양새가 이상하다 보니 저희 시에서는 폐관도 한번 고려를 해보셔라 요건에 안 맞으니 라고 얘기가 됐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 그쪽에서는 박물관 측에서는 등록증을 반납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저희는 그거를 저희가 수리하는 게 아니라 박물관은 문체부 역할이니까 진단을 해서 문체부에서 수리가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분께서는 다시 박물관으로서 운영을 해야 되니 등록증을 돌려달라. 등록증은 이미 이제 처리가 됐으니까 돌려줄 수는 없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개선 보완이 된다라면 언제든지 우리 시에서는 다시 박물관으로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교부가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가 된 겁니다. 근데 현재로서는 요건에 맞추어만 준다면 언제든지 등록증을 재교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기타 더 상세한 것은 나중에 별도로 기자님께서 취재를 하신다면 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폐관했을 때가 이 상황이어서 폐관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 폐관한 거는요. 네.
이런 과정을 진행하면서 본인께서 그렇지. 자진 반납을 하셨고 네. 저희는 요건에 안 맞으니까 그걸 문체부에 진단을 해서 수리가 되는 상황입니다. 여기 그 제가 질문한 거니까요. 간단하게 더 하나 추가로요. 이쪽 분 말씀을 들어보면은 그 소장되어 있는 그 소장품들 이거를 갖다가 누가 했더나 시에서 인수를 받게 이제 받는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도 전혀 자기들하고 어떤 상의도 없이 무조건 되고 등록증을 반납하라고 해서 반납을 했고 추후에 서로가 이제 협의가 안 돼서 등록증을 돌려달라 이러는데도 돌려주지 않고 있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신단 말이에요. 제가 파악한 바로는 지금 기자님께서 질문하신 것 좀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전에 저희가 인수인계를 받겠다 먼저 의사표현을 한 게 아니고 그분을 통한 제3자가 인수를 받아라라는 의견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접촉을 하게 돼서 이야기가 된 거고요. 뭐 생각을 해보시면은 15,000점, 20,000점에 되는 물품을 그게 진위 여부도 파악을 해야 되는 것이고 국가적으로 또 지방적으로도 보존할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도 판단을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15,000점에 대한 그런 유물들을 다 저희가 인수인계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거기서 감정평가를 통해서 뭐 한 점이 됐든 만 점이 됐든 15,000점이 됐든 다 필요하다는 인수인계도 받을 수 있는 거고요. 언제든지 저희는 지금도 저희가 필요하다라면 그분께서도 원하신다면은 감정평가를 통해서 인수인계를 받을 의사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등록증은 모델 주는 건 불가하다는 얘기죠? 그건 이미 요건에 안 맞기 때문에 수리가 된 상황이고요. 필요하다라면 본인께서 그 요건에 맞는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수장고라든가 학예연구사라든가 이런 인력들이 확보가 되면 언제든지 신청을 하면 저희가 발급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세종파라미의 박은주 부장님. 네, 질문 드리겠습니다. 앞서 계속 계셨죠? 아까 네. 세종축제라든가 비축에 대한 얘기를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건 뭐 들으셨으니까 아실 거라 믿고요. 제가 정말 궁금한 건요. 예를 들어서 2022년도에 세종시 출범 10주년 기념 행사가 있었어요. 중앙공원에서 있었죠. 네, 제가 기획반을 하면서 예, 맞습니다. 그때 본 무대가 있고요. 본 무대가 있고 한쪽에서는 버스킹 공연을 했어요. 그때 문화과에서 이 문화예술과였나? 하여튼 과에서 공무원들이 직접 인터넷에 올리셔서 전문 예술인과 생활예술인, 전문 예술인이 5명이면 생활예술인이 2명이었나요? 이렇게 해서 7팀인가를 뽑아서 버스킹을 했는데 그때 참여하신 분이 외국 유학파의 서양악기를 하는 분도 있었고요. 우리나라 최고의 국악기 연주자도 있었고요. 이런 분들을 직접 여기서 섭외를 했었습니다. 출연료 50만 원에요. 그분들을 섭외를 했는데 바로 2023년에 다른 행사를 할 때, 물론 2022년도 정원박람회 때도 그렇게 섭외를 하셨었죠. 기획사를 선정해서 2023년도에는 기획사에서 뽑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전문 예술인들은 버스킹에서 다 빠졌습니다. 그리고 생활예술인들 위주로 20만 원, 30만 원 이렇게 주면서 숫자만 늘려서 이응달에서도 공연을 해 오셨어요. 이게 과연 내실을 강화하는 걸까요? 이거 어떻게 된 일이죠? 왜 기획사에 넘기셔야 했나? 공무원들이 일이 많아서 그랬나? 아니면 뭐 일괄적으로 수의 계약을 해야만 했나? 뭐 이런 것들이 궁금합니다. 그러다 보니 세종시에 이사와 있는 이 젊은 예술인들을 어떻게 체부해 주실 건데요? 그러니까 예술인 복지재단에 등록되어 있는 생활 예술인이 아니고요. 예술인 복지재단에 등록되어 있는 전문 예술인들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문화재단에서 공부하는 거 외에는 할 게 없어요. 그런데 지금 오늘 보내주신 것도요. 아트트럭 활용 방안 아주 좋습니다. 이런 것들이 그런 것들이죠. 그런데 아트 트럭을 가지고 도심 동지역을 가나 그 면지역을 가면은요 엄청난 차이가 있죠. 면지역에 있는 주민들은요 돼지고기에 김치 달라고 그래요. 막걸리 달라고 그래요. 우리 이런 공연 필요 없다 그래요. 뭘 공연을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동단위는 가서 돼지고기 삶고 김치 주면 난리 납니다. 이런 것들을 겪으러 어떻게 차별을 어떻게 하실 건지. 돈은 똑같은데 비행료는 똑같은데 아트트럭 이거 활용 좋죠. 젊은 예술인들 어떻게 뽑으실 겁니까? 이 부분에 대한 질문 드립니다. 우선 행사를 할 때 보면요 시민 참여형으로 할 것이냐 행사 주관 부서에 뭐 문화재단이 됐든 시군청이 됐든 할 것이냐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 분들이 이제 많이 있어요. 근데 대개 보면 이제 본 행사와 사전 행사 이런 식으로 나눠지고 하는데
10주년 때는 뭐 그때도 제가 담당을 했지만 큰 틀에서는 기획사한테 위탁을 줬습니다. 금액도 뭐 적지 않은 금액이 나갔고요. 그래서 그 주변에 우리 지역 내에서 활동하시는 문화 예술가들을 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할 필요성이 있어서 그렇게 했고요. 금년 행사는 솔직히 뭐 제가 1년 동안 교육을 갔다 오면서 구체적인 것까지 사실 이제 파악을 못 하겠는데, 지금 우리 기자님께서 질문하신 것처럼 시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물론 일반 시민들은 이제 관람하는 형식이 될 거고요. 또 공유하고, 또 우리 지역 내 문화 예술가들이 많이 있는데 이분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길을 터줘야 되겠다. 그래서 아까 같이 우리 문화거리도 있고 찾아가는 문화거리, 컬처 로드라고 하셨습니까? 우리 아트 트럭을 활용한 이런 부분에서도 많이 참여할 수도 있고 하고, 우리 큰 행사에서도 지역 내 문화 예술가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는 게 맞다고 보고 있고요. 다만 너무 비중을 많이 차지하다 보면 또 본행사에 또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적절히 저희가 고민을 해서 오늘과 같은 이런 말씀이 없도록 더 개선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충일보 김지훈 국장. 예, 경충일보 김지훈 기자입니다. 간단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세종 축제를 전국적인 축제로 발전시키겠다고 하셨는데요. 그렇다면은 지난해 세종 축제에서 미흡한 점이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또 앞으로 발굴할 구체적인 핵심 콘텐츠가 뭔지 구상한 것이 있다면 설명 부탁드립니다. 세종 축제는 지금 시가 출범하고 나서 계속 해왔지 않습니까? 하면서 그동안에 보면 정체성이 좀 부족하다라는 지적들이 좀 많이 있었는데, 최근 몇 해 전부터는 이제 한글과 관련된 내용들을 접목시켜가면서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그 단위 사업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더 보완을 하고요. 또 인근에 보면, 인근이라고 보기에는 뭐 경기도 여주도 그렇고 한글과 관련된 축제나 행사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그런 시군과 또 접목을 해서 서로 공유하는 그런 내용도 좀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다만 좀 아쉬운 거는 매년 행사를 할 때마다, 금년 같은 경우도 48개의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신규 사업들이 또 이제 너무 많은 거죠. 물론 이제 지속 가능한 그런 사업들이 좀 많아야 될 텐데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좀 더 중점을 둬야 되겠고, 신규 사업은 좀 이벤트성으로 하는 그런 걸 좀 최소화하는 그런 방향으로 좀 세종 축제를 발전시켜 나가고, 전국에 좀 많이 홍보를 해서 여기에 이제 한글 정체성을 좀 가미시키다 보면 여러 시도와 같이 협업을 하면 그쪽에서도 관광객이 좀 유입될 수가 있고요. 그런 방향으로 저희가 노력을 해나가야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전인 대주신문 최대열 기자님. 국장님 뭐 3일밖에 안 돼가지고 뭐 지난 건 못 물어보거든요. 물어보셔도 우선 가능한 건 답변하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궁금한 거는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 관련해서요. 지금 우리가 종합운동장은 사실상 건립이 어렵다고 보고 대안으로 중앙공원을 활용해서 그 폐막식을 진행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지금 현재까지 진행이 됐는지, 또 폐막식을 하려면은 관중석이나 스탠드를 만들어야 되는데 임시로 만들었다 평창 동계올림픽 마냥 임시로 만들었다 철거할 건지, 또 거기에 수반되는 비용은 세종시에서 부담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사계 시도에서 부담하는 건지 하고요. 또 PC 한번 시찰 받았죠, 그분들? 예. 그분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우리가 수영장하고, 그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경기장 위치 정도는 어디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일단 지금 질문하신 것처럼 야외에서 폐막식을 하겠다, 이제 이런 의사 표현이 됐고요. PCU에서도 현장 검증을 좀 했습니다. 그 결과는 금년도 한 11월 중에 나온다고 그렇게 제가 파악을 하고 있고요. 아까도 10주년 행사를 말씀하셨었는데 그 자리에서 제가 행사를 직접 해봤거든요. 그 행사하는 날
그때 언론에서도 평가해 주시기를 한 3만 명 정도 왔다라고 평가했는데 제가 아유 3만 명 안 된다. 한 2만 5천 명 온 것 같다. 이렇게 했는데 실제 어느 정도 2만 5천 이상 오는 건 맞거든요. 근데 그 주변으로 가면은 공간이 또 엄청납니다. 한 4만 명 이상이 집중이 돼도 충분히 행사할 수 있는 공간이 되는데 다만 야외이기 때문에 국내에서는 야외 행사, 이렇게 국가적인, 국제적인 행사를 해본 경험들이 없기 때문에 저는 지금 현재로서는 개인적인 생각만 하고 있는데요. 금년 예산에 이제 요구를 해서 내년 정도에 미리 거기서 실제 시뮬레이션을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국가 행사는 국가적인 신인도도 달려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행사 같으면야 인기 연예인도 초청하고 저희 자체적으로 행사도 하는데 전 150개국에서 오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국가적인 신인도를 생각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어느 정도 시뮬레이션을 돌려보고 이 행사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되겠고 세종시 자체만으로는 할 수는 없습니다. 조직위와 같이 협업을 통하고 4개 시도와 이 내용들을 공유를 해서 가야 될 것 같고요. 비용적인 측면은 폐막식에 대한 거는 3개 시도는 아마 좀 지원이 어려울 것 같고 저희가 국비를 좀 더 확보하는 방안으로 확정이 된다면 그렇게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종합경기장, 운동장도 저희가 포기한 건 아니고 지속해서 운동장이 이제 필요하니까 국가를 대상으로 해서 계속 거기에 따른 필요성 등을 요구를 하고 받아내도록 노력할 것이고요. 지금 이제 수영장과 이제 체육관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건 종합경기장 내 그 부지에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국가 전체적인 예산은 지금 한 5,182억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 금액에 따라서 저희가 건설을 해야 될 텐데 그런 부분들은 전문 분야이기 때문에 그건 나중에 저도 파악을 해서 금액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만 추가로 더 질문할게요. 지금 선수촌 규모는 어느 정도 되고 선수들이 여기서 거주하고 생활하면서 지역 경제에 어떤 효과가 어느 정도 있을까요? 데이터까지는 제가 솔직히 파악을 못했고요. 지역경제 활성화는 그분들이 저희가 하고 있는 뭐 비축제라든가 낙하축제라든가 그때가 이제 뭐 여름이니까 비축제는 좀 어렵겠지만 여러 가지 행사를 통해서 홍보를 통한다면은 선수들도 세종시 관광을 통해서 어느 정도 소비도 좀 할 것이고요. 또 그분들의 숙박 기간 내에서 10일 동안에 쓰고 가는 돈도 뭐 만만치 않은 걸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우리 세종시에서 소비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런 방안들을 계속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규모는 어느 정도 돼요? 선수촌 규모. 규모는 제가 지금 솔직히 파악을 못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하시는 분은 10,000명이라고 합니다. 10,000명. 예. 그럼 선수가 15,000에서 10,000명이면은 상당수가 세종시에서 거주하는 것으로 말씀드릴 수 LH 있습니다. 임대 아파트 활용하는 거죠. 숙강부근에서 충북 쪽에 충북대학교가 기숙사가 있거든요. 거기도 지금 고려하고 있습니다. 어디 기숙사? 어디 기숙사? 저희는 5생하고 6생 임대 아파트가 이게 있거든요. 몇 세대예요? 몇 세대 분이에요? 전체 그거는 정확한 거는 저희가 파악해서 한번 그 자료 좀 주세요. 예, 몇 명 정도 수용할 수 있고 거기서 부족한 인원을 충북대 기숙사요? 예. 왜 충북대 교수인가요? 그러면은 지금 저희 세종시 지금 선수원에 이쪽 저희가 생각하는 거랑 해서 선수 저기 약간 물량이랄까 기숙사 확보가 좀 덜 돼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갖고 아마 충북대까지도 지금 고려를 하고 있는데 아직 확실한 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에요. 저기 해보시고 자세한 거는 다시 공표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최분과 부장님. 이 브리핑 시간이 아마 기록적으로 긴 것 같습니다. 뭐 또 안 하려고 했는데 질문 그 건의를 짤막하게 하고 싶습니다. 이제 우리 국장님이 정말 뭐 이전에 또 하신 일하고 연결지어 보면 아마 최문희사님이 그 문화를 강조를 많이 하셨잖아요. 그래서 아마 제일 신임을 받는 그야말로 최대간이 아닌가 그렇게 농담을 해보고요. 다름 아니고 그 어떤 문화든 뭐든 비즈니스든 그 특성을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세종시의 문화정책의 그 특성이라고 하는 거 여기 얼핏 떠오르지 않아요. 물론 한글 문화 뭐 있지만 어떤 거라고 생각하는지 짤막하게 한번 듣고 제가 또 질문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는 좀 뭐 백화점 형식으로 좀 운영이 되었던 측면도 있었는데 올해 금년에 이제 대한민국 문화도시로 이제 조성계획이 승인됐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 보면 주 타깃이 한글입니다. 아까 미래전략부 부장도 이야기했지만 거기 이제 문화도시가 같이 커나가면서 대외적으로는 한글과 관련된 정체성을 잇는 그런 한글 문화도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좋고요. 거기다가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 세종시가 뭐 이 전임시장 때부터 히트를 친 그 정책이 있지 않겠어요? 로컬 푸드라고. 그 로컬 푸드의 연상이 자꾸 돼요. 말하자면 문화도 로컬 컬처가 참 좋겠다. 세종시는 어제 나온 이 뉴스를 뭐 보시는지 모르지만 이 전국에서 이 고령화 속도가 제일 느린 곳이 세종으로 꼽혔어요. 지금 뭐 나라가 진짜 이게 난리인데 이 고령화 뭐 인구 저출산 때문에 세종은 정말 그러한 좋은 특성을 갖추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컬처도 세종만의 특성을 갖춘 로컬 컬처를 반드시 생각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여기 뭐 오늘 자료에 짤막하게 저쪽 뭡니까 정월 대보름 행사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저는 좀 더 본격적으로 이 분야를 강조해야 되지 않을까. 제가 그 농촌 마을을 몇 번 다니고 저도 사실은 지금 뭐 도시 생활 오래 하다가 농촌에 거주했거든요. 그래서 마을 주민들하고 이렇게 좀 얘기도 해보고 그러는데 얼마 전에는 그 한 마을에 이제 그 서울 뭐 경기도 쪽에 그 기획사 와가지고 스토리를 만들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을 주민들이 막 모여가지고 자기네 그 어떤 정말 지금 교육에도 좋은 학생들한테 들려줄 만한 얘기들 컨텐츠로도 아주 훌륭한 이런 것들이 막 쌓이더라고요. 그렇다면 세종은 로컬 컬처에 걸맞게 이런 걸 육성한다면 이런 것들이 쌓여서 뭐 이 젊은 부부들이 많으니까 애들 교육이든 뭐든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거든요. 이건 다른 어느 곳 지자체에서도 따라올 수 없는 특성화 컨텐츠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쪽을 다른 도시 뭐 이렇게 이것저것 다 비슷비슷한데 정말 행정수도와 또 아주 극단에 있는 농촌과 이 같이 결합된 도시이기 때문에 융합된 도시이기 때문에 이걸 하면 참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좋으신 말씀인 것 같습니다. 지금 정월 대보름 달마이 축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연날리기 행사가 상당히 호응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연도 한 350개 이렇게 배부가 되고 더 달라는 어린아이들도 있었다고 해서 금년 같은 경우는 1000개 이상 연도 이제 저희가 확보할 계획으로 있고요. 물론 여기에 전통놀이, 뭐 제기차기라든가 또 뭐 여러 가지 관광 솔레도 있고요. 이렇게 자꾸 이제 고전적인 거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이런 지역적인 축제도 자꾸 개선 발전해 나간다면 큰 지역 내 어떤 자산으로 활용될 가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 뭐 예를 들자면은 작년에 어린이 박물관이 이제 개관이 됐지 않습니까? 뭐 다들 아실 거예요. 우리 전위에 가면 비암사 인근에 도깨비 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제주 같은 경우는 신비의 도로라고 해가지고 뭐 저희하고 길이가 거의 비슷해요. 150m 정도 되는데 오히려 저희는 그런 것들을 지금 활용을 못하고 있거든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지금 구상을 하고 있는 것들이 어린이 박물관을 왔다가 새롭게 관광 코스로 물론 접근성은 좀 안 좋습니다. 그렇지만 도깨비 도로를 가족 단위가 젊은 아이들도 많이 있고 또 외부에서 유입이 되어 온다면은 그걸 코스로 개발을 해주면 어린이 박물관에서는 과학적인 걸 체험을 하고 도깨비 도로에 가서 우리 자연적인 걸 또 체험을 하고 또 인근에 비암사가 있지 않습니까? 비암사에 가면은 우리 국보 또 보물도 있고 860년이 된 느티나무도 있고요. 어린이들한테 상당한 교육의 자료로 활용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저도 발령받은 지 며칠 안 됐지만 앞으로 이런 것들을 자꾸 개발해 나갈 거고 좀 아까 말씀해 주신 그런 것들을 잊지 않고 발전시켜 나가는 그런 계기로 삼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보안 사항으로 넣을 수 있겠죠? 이 계획은 나왔지만 그렇죠? 네. 네, 고맙습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되어 있던 브리핑을 모두 마치도록 MBC 박선진 기자님. 네, MBC 박선진
이현진입니다. 그 자국진 화백 기념관 관련해서 하나만 여쭤볼게요. 그 양주에 있는 미술관이랑 차별점이 어떤 게 있는지가 계속 얘기가 나왔었는데 양주 미술관에 있는 게 작년 2월 기준으로 한 260점 정도가 됐었는데 당시에 세종은 한 80점, 100점이 안 됐었거든요. 현재 좀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랑 이게 착공을 이제 연내 착공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고 하셨는데 차별점을 어떻게 가져가실 건지. 일단 뭐 생가를 복원한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큰 차이점이라고 보고요. 여기서 태어나셨기 때문에 또 하나는 지금 예술 작품 수는 좀 어느 정도 늘었는데 한 200여 점 정도 확보가 됐나요? 우리 담당 어느 정도 됐죠? 네, 그 부분 좀 이따 말씀을 드리고 연내 착공을 말씀드리는 이유가 올해 시 전체적으로 예산이 좀 안 좋은 상황인 건 다들 아실 거고요.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한 부분들이 좀 미흡한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예산 부분을 좀 반영을 해서 24년도에 착공을 못하면 1년 또 딜레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추경에 확보를 좀 해야 되겠다는 그런 의지를 담은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운영 계획을 좀 잘 마련을 하고 하반기에라도 상반기에는 추경이 통상 있었기 때문에 바빠서 하반기는 좀 착공을 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브리핑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잠시 안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두 번째 실곡 브리핑